지난 영상에 댓글이 수천 개가 쏟아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칼슘제를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왜 골밀도가 계속 떨어지나요? 여러분, 칼슘을 아무리 넣어도 뼈에 안 붙으면 소용없습니다. 피 속만 뱅뱅 돌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50대 넘으면 매년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다치면 그 고생은 말도 못하죠.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50세 이상 여성의 약 37.5%가 이미 골다공증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대부분이 부러지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칼슘제? 멸치? 곰탕? 현실은요, 이거 백날 드셔도 뼈에 도달하는 양은 극히 일부입니다.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는 열쇠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여러분 주방 찬장에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뼈구멍을 꽉 메우는 황금 조합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칼슘제가 효과가 없는 걸까요? 칼슘제를 먹으면 칼슘이 피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피 속 칼슘이 뼈로 가려면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인데 제 기능을 하려면 또 다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 조력자 없이는 칼슘이 뼈에 붙지 못하고 다시 피 속으로 돌아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새 아파트를 샀는데 이삿짐을 올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칼슘제만 먹으면 이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력자는 뭘까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매일 낡은 뼈 조직이 분해되고 새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20에서 30대까지는 만들어지는 속도가 분해 속도보다 빠릅니다. 근데 40대부터 이 균형이 뒤집힙니다. 분해 속도가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50대 이후 여성이라면 더 가파릅니다. 폐경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 분해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거든요.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국내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15에서 20%에 달합니다. 이게 단순한 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조력자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름은 붕소입니다. 생소하시죠? 붕소는 밀양 무기질인데 뼈 건강에서 하는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D가 체내에서 더 오래 활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로 안내하는 가이드라면 붕소는 그 가이드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둘째,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칼슘을 붙잡습니다. 동물 실험과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 붕소를 섭취하면 소변 속 칼슘 배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대규모 인체 연구는 부족한 상태라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셋째, 폐경 후 여성에게 중요한 에스트로겐 대사에 관여하여 골밀도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안전한 섭취 범위는 하루 1에서 3mg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붕소를 충분히 챙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 황금 조합이 등장합니다. 천연 꿀에는 붕소가 들어있습니다. 꿀의 붕소 함량은 미론 식물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천연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붕소를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꿀이 전부 진짜 꿀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따르면 탄소동이온 소비가 마이너스 22.5%이하여야 천연벌꿀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사양벌꿀, 그러니까 설탕물을 먹인 꿀입니다. 꿀을 살 때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등급한정 스티커가 붙어있는 제품을 고르시거나 라벨에 표시된 식품 유형이 벌꿀인지 사양벌꿀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밤꿀이 아카시아 꿀보다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고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꿀 속 폴리페놀은 혈관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꿀 한 스푼이 뼈와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재료입니다. 갑자기 검은깨 얘기가 왜 나오나 싶으시죠? 검은깨 100g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약 1100mg입니다. 우유 100g에 칼슘이 약 113에서 123mg이니 수치상으로는 약 9에서 10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검은깨의 칼슘 흡수율은 우유보다 낮습니다. 깨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나 옥살산 같은 성분이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갈아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마그네슘, 아연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검은깨의 진짜 핵심은 구리입니다. 구리는 멜라닌 합성 요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머리카락 색과도 연결됩니다만 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리는 뼈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칼슘이 뼈의 양이라면 콜라겐은 뼈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탄탄한 콜라겐 구조 위에 칼슘이 박혀야 진짜 강한 뼈가 됩니다. 그래서 칼슘과 구리를 함께 챙기는 것이 칼슘만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검은 깨 2스푼과 천연꿀 1스푼을 함께 드세요. 2스푼이면 밥숟가락 기준 약 20g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검은 깨는 반드시 갈아서 드세요. 통깨로 드시면 씨앗 껍질에 막혀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분쇄기나 깨가리로 곱게 갈아두시면 됩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꿀은 뜨거운 물에 타지 마세요. 높은 온도에서는 꿀 속 효소와 폴리페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두유에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밍은 아침 공복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붕소가 하루 동안 칼슘 배출을 막는 역할을 시작합니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뼈 조직이 교체되는 주기가 있거든요. 매일 아침 주방에서 2분을 투자하는 겁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의 당 성분 때문에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D 보충제를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붕소가 비타민 D가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거든요. 이 세 가지 조합, 붕소, 칼슘, 비타민 D가 뼈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뼈는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뼈구멍이 이미 30에서 40% 비어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딱 한 번 넘어지면 그때서야 뼈가 얼마나 약해져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골절 후 고관절 수술을 받은 분들이 이걸 진작 알았으면 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순간 통증이 없다고 해서 뼈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주방에 있는 검은 깨와 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2스푼과 1스푼, 아침마다 딱 2분입니다. 이 황금 조합이 꾸준히 쌓이면 10년 뒤 여러분의 뼈 나이가 달라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뼈 건강이 걱정되는 분께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칼슘제 말고 이게 답이었네 라고 느끼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